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집 걱정 없는 삶, 공정한 시장 질서, 편안한 주거 환경을 위한 2020년 주거 종합계획 발표. 정말 꿈 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요. 집 걱정 없는 삶이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보면 한 40% 정도는 자기 주택이 아닌 곳에서 현재 거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 걱정을 안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행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람이 하는 일 중에서 내일을 알 수 있는 일, 과연 하나라도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나요? 그렇다면 2020년 주거종합계획은 말 그대로 하나의 계획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냥 간단히 생각하세요. 다만 이러한 정부의 계획에서 우리는 작은 것 하나를 유추할 수는 있겠죠. 그것은 바로 정부가 부동산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정부의 의도를 우리가 안다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이에 따라 부동산 투자 또한 발맞춰 나간다면 위험이 축소되고 수익이 증대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번 2020년 주거종합계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주거종합계획의 핵심인데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지속하겠다. 주택시장의 모니터링 및 맞춤형 대응을 강화하겠다.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전담 조직 등을 통한 거래질서 관리를 강화하겠다. 도심 내 주택 공급 활성화 및 수도권 30만 호를 조기에 진행하겠다. 소비자 중심의 공정한 주택 토지 시장 질서 정립인데요. 임대차 신고제 도입,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개선 등 임차인 보호 강화, 등록 임대사업자 및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관리 내실화, 공시가격 현실화, 정비사업 및 주택조합의 공공성, 투명성 제고인데 이 중에서 핵심은 부동산 불법 행위 조사, 전담 조직 등을 통해 거래 질서를 강화하겠다는 거고요. 임대차 신고제 도입, 공시가격 현실화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결국 부동산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규제하겠다. 그리고 세금을 좀 더 많이 거두어 내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고 엿볼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포용준 주거복지 성과에 가시화하고 편안한 주거 환경 조성 및 미래형 주택 실증을 하겠다는 거죠. 2020년 중점 추진 과제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 실소유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 공고화, 부동산 시장의 모니터링 관리 체계 강화 및 안정적 수요 관리, 12.16 부동산 대책을 이어가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 의무를 부과를 하고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기간을 단축하고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지역 확대 및 증빙 자료를 제출한다는 거죠. 주택 공급 조기화 및 공급 기반 강화인데요. 상기 신도 30만 호를 신속 추진하고 주택 공급 기반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등등의 내용들이 있죠. 두 번째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정립인데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임대차 시장 조성한다. 즉 임대차 신고제 도입을 검토를 한다는 거고 공시가격 현실화 및 부동산 청약, 거래 질서를 정립하겠다. 고가주택 중심 공시가격을 현실화 추진을 하고요. 실소유자 위주 청약 유도 및 전자계약을 활성화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비사업, 주택조합의 공공성,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거죠. 세 번째로 본다면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주거복지 실현이고요. 선진국 수준의 장기 공공임대 제고율 달성 등등 이러한 내용들이 있고요. 네 번째로 본다면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 환경 조성을 해서 공동주택 품질 제고 및 입주자 권리를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형 주택 기술 개발 실증을 하겠다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본다면요. 2020년 주거 종합계획의 핵심은 집값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가 있죠. 이에 임대차 신고제, 공시가격 현실화로 세금 등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주택 공급 확대로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거죠. 따라서 부동산 투기를 하지 말라는 정부의 강력한 경고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 입장이라면 이를 어떻게 바라다 봐야 할까요? 우선은요, 저소득층 입장이라면요, 주거급여는 4대 금요 최초로 부양 의무 기준을 폐지했다는 얘기고요.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43%에서 44%로 확대했다는 거고요. 법팀목, 디딤돌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월세 구입 자금 등 금융 상품들이 이제 좋은 게 나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소득층 입장이라면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에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다면 혜택을 최대한으로 받도록 노력하셔야 되겠죠. 또한 정부의 주거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청년이 됐든 신혼부부가 됐든 고령자가 됐든 일반 가구가 됐든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주거 지원 프로그램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본인이 꼼꼼하게 살펴보신 뒤에 본인이 해당이 된다면 당연히 정부의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으셔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본다면 부동산 투자자들 입장인데요. 아무튼 눈여겨보셔야 돼요. 뭐를 눈여겨보셔야 되냐면 정부의 규제는 앞으로 강화될 것 같고요. 또한 세금 또한 지금보다 더 강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여기에다가 21대 국회에서 이제 여당 입장이라면 지금 과반수가 훨씬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발표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 규제에 대한 하나의 예고편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앞으로 나올 부동산 규제 정책이 지금보다는 더 세고 더 강력한 정책들도 이제는 줄줄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지금 당장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것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는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요, 언제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까지 배성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